자, 이번 영상은 왜 매매했을까 하락장 편인데 이 하락장에서 대응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하락장에서는 무조건 돈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수익이 안 나도 좋으니까 하락장에서 꼭 살아남아야지 나중에 기회도 맛보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기회가 오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둬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하락장이 주식시장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라서 이 하락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난히 지금 하락장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리 지수가 장기 하락 추세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상승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하락장에서 살아남는다면 그 뒤로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이 하락장에서 굳이 안 해야 될 매매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날렸다 치면은 그 1,000만 원 날린 것을 나중에 상승장에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복구할지도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1,000만 원을 날린다면 상승장에서 수익이 나도 본전, 상승장에서 손실까지 난다면 멘탈이 무너지고 지속적인 내동매매로 인해서 계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게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둬야 됩니다. 그냥 시장이 안 좋으면 매매를 안 하면 그만이지만 이 사실상 매매를 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 인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하락장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락폭이 클 경우에 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는 인버스인데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선택한 이유가 일단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좋아해서, 그리고 거래량이 많아서. 이게 ETF 상품인데 다른 ETF 지수 관련 종목은 그 유령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이 두 개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모를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지수가 있는데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150 인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150 인버스는 지수가 내려갈 때 돈을 버는 것이고 반대로 레버리지는 지수가 올라갈 때 돈을 법니다. 이거를 매매할 때 당연히 지수를 보고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코스닥 150을 보는 것보다는 그냥 코스닥을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이 이게 2초마다 체결을 보여주는데 2초마다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 어지럽습니다. 어차피 모양은 코스닥이나 코스닥 150이나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을 보면서 인버스를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초마다 체결이 올라오는데 2초마다 보는 것보다는 이 10초마다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장 마감 이후에 영상에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하락에 대한 징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하락에 대한 징조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황금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상태이고 지금 모든 상황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버스 매매를 했습니다. 지금 대차장고가 1월 31일까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수치도 그렇고 개인의 신용잔고도 그렇고 신용잔고가 10조 원을 돌파해서 이 신용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마음에 드는 종목 있으면 좀 더 매수를 하기 위해서 신용을 쓰는 것이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신용잔고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버티지 못하게 외국인들이 공매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잔고가 높아질수록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칠 확률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인버스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매매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장이어서
하루 종일 두 개의 종목밖에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을 4천치 매수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6만원까지 올랐다가 내려앉았지만 여기서 상승해서 결국에 이 56,000원이나 57,000원, 56,700원 정도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우상향 해가지고 다시 6만원을 뚫어줄 것 같아서 이 종목을 관심있게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게 코스닥을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6만원을 넘어서 62,000원, 64,000원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단타 매매로 대응을 하긴 했지만 일단 매매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흐름인데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주가가 심상치 않게 올라가길래 올라가는 와중에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여기서 양봉이 뜨고 58,000원까지 찍고 나서 일단 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 떨어진 구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자 저는 58,000원에 접근을 했습니다. 4천만원 정도 접근해서 제가 접근한 뒤에 잠깐 쉬었다가 바로 급등했습니다. 59,300원까지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수익이 한 60만원인가 발생했다가 어차피 이게 추세를 유지시켜 준다면 6만원도 돌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조건 버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시세를 줄 때 단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황금선까지 깼고 매수가까지 위협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58,000원에 사서 58,200원에 매도. 수수료 세금은 건지고선 손실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때 58,000원을 한번 깨기는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해줄 때 좀 위로 매물이 많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시장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시장 때문이라도 나중에 다시 접근하자 생각하고선 매도를 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 수급이 잘 들어오긴 했지만 시장의 영향 때문에 이런 굉장한 수급에도 주가가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져서 마감했습니다. 56,300원까지 빠졌다가 중요한 자리인 56,700원을 회복해 준 다음에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지만 여전히 시간의 거래에서도 매수세가 센 상태, 인버스가 세계호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번을 매매했는데 이것도 단타 목적으로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단타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오늘 시세를 줬을 때 매도를 했을 겁니다. 일단 이 인버스를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인버스를 목요일 시장에서 매수를 하려 했는데 사실 이 목요일 시장에서 좀 한호가 두호가 싸게 사려다가 매수 포인트를 놓쳐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목요일도 고가가 2.7%인데 한호가 두호가 싸게 사려다가 완벽하게 놓쳐버렸습니다. 이날 장 마감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인버스가 한 0.5%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회를 했었고 오늘 기회를 줄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올라서 다우지수가 폭락할 줄 알았는데 또 상승했습니다. 정말 괴물처럼. 보시면은 이게 시작하고선 좀 많이 무너졌다가 마감할 때까지 그냥 급하게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락으로 시작하였는데 원래는 이 인버스를 목요일 시장에서 제가 7,900원 정도에 노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쯤에 노리고 있었을 텐데 이쯤에 좀 한호가 싸게 사려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7,900원 좀 아래에서 사려다가 놓쳐버리고 7,900원에서 7,940원까지 오르는 것을 구경했는데 여기까지 마지막 매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때 7,905원까지. 근데 7,900원 약간 아래에서 7,895원
이렇게 매수를 하려다가 기회를 놓쳐서 후회했습니다. 이게 목요일 수급에도 하락을 하는 수급이었는데도 제가 한호가 싸게 사려다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스가 장 마감할 때까지 오르고 시간의 거래까지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놓쳤고 금요일 시장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원래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인버스가 갭상승했다면 그냥 놓아주었을 텐데 마이너스 0.7%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모든 상황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눌릴 때 매수를 했다가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지수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장 초반에 지수가 이 하루 종일 흐름인데 보시면은 제가 매수한 시간이 9시 9분입니다. 9시 9분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9시 9분까지 오르다가 여기서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질 기미가 보여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하고 매수를 하자마자 만주를 매수하고 매수를 하자마자 거의 60만원 정도 6, 70만원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익이 찍혔을 때 그냥 하루 단타 목적이었으면 5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서 매도했겠지만 하루 단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 외국인의 코스닥 장난 때문에 다시 급반등하면서 인버스가 떨어졌습니다. 외국인이 이게 분명히 지수를 올려주지 않고선 장난을 치는 게 보이는데도 주가를 무섭게 올려버렸습니다. 순매수가 들어왔고 이 순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까지 순매도 600억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은 코스닥을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매수해서 수익에서 버텼다가 외국인이 장난이라는 것을 알고선 일단은 버텼습니다. 어차피 순매수가 들어와도 금방 나갈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텼는데 그 버티는 과정이 꽤나 지루했습니다. 이 구간을 이용해서 셀트리온을 매매한 거고 지수가 오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 이것도 뭐 6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지만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일단 외국인의 목적을 아니까 버텼습니다. 저점까지 버티다가 뭐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었고 여기서 다시 급하게 반등했습니다. 거의 600억 가까이 쉬지 않고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떨어질 때 이 구간 여기서 인버스가 매수가까지 반등했습니다. 25원에 매수해서 25원에 매도. 제가 단타용이 아닌데 일단 매도를 한 이유가 외국인의 패턴이 신나게 팔았다가 또 신나게 사는 구간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신나게 사는 구간에서 잠깐 지수가 올라갈 때 인버스가 떨어질 때 약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일단 본전에 매도했습니다. 어차피 세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만주 사서 이 가격에 본전에 매도한다 하더라도 약 2만원 정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고 좀 더 낮은 가격인 7,900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7,900원이면 이게 목요일 시장에서 매수하렸던 가격 뭐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어떻게 되었든 이 7,900원에서 자신 있게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외국인의 목적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외국인의 목적은 제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고 쟤들은 코스닥에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보다는 그냥 단타, 공매도 이런 ATM기 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잘 이용한다면 인버스로도 충분히 무한단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그냥 장 마감할 때까지 쭉 버텼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들고 있는 상태. 원래 하루 만에 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진 않았는데 3%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모든 수치가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뭐 인버스 손절가 잡는다 하더라도 이 황금선 7,750원 정도? 저 정도 잡고 대응한다 하더라도 예상 손실률이 한 2% 3% 정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일반 종목에서는 2, 3%가 그냥 날아가겠지만 이거는 2, 3%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충분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장이라서 다른 매매는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